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기억은 무엇인가요? 아마 첫사랑의 설렘으로 밤새 뒤척이던 어느 봄날의 밤일 수도 있고, 자녀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라고 불렀을 때 터져나온 벅찬 감격의 순간일 수도 있겠지요. 또는 친구들과 함께 떠났던 여행지에서 바라본 저녁 노을, 혹은 고된 하루의 끝에서 어머님이 차려주신 따뜻한 저녁 밥상의 온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기억들은 우리의 삶을 수놓는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웃게 하고 때로는 눈물 짓게 하며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소중한 흔적들이지요. 그런데 만약 이토록 소중한 기억들의 보석들이 하나둘씩 빛을 잃어간다면, 내 손 안에서 모래알처럼 스르르 빠져나가 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저는 바로 그 기억의 빛이 희미해지는 병,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망이나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희미해지는 불빛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을 수 있는지, 기적 같은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옆집 할머니, 오랜 친구,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더는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해답과 가슴 벅찬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희망의 증거들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기 김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68배 고운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할머니의 식탁은 늘 기름진 음식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삼겹살의 고소한 냄새, 바삭하게 튀겨진 튀김의 식감,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입안을 감도는 달콤한 디저트의 행복감. 할머니에게 음식은 삶의 가장 큰 낙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의 세상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나누었던 대화를 잊어버리고 아들 내외의 얼굴을 보며 뉘신지? 라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초기 치매였습니다.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가족들은 큰 결심을 합니다. 어머니의 세상을 이대로 쓰러지게 둘 수는 없다. 그들의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식탁이었습니다. 삼겹살 대신 등푸른 고등어 구이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바삭한 튀김 대신 아삭한 식감의 신선한 채소, 샐러드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대신 블루베리와 라즈베리가 담긴 작은 그릇이 놓였습니다. 지방과 설탕을 줄이고 뇌 건강에 좋다는 생선과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베리류 중심의 지중해식 식단, 이것은 단순한 메뉴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가족들의 간절한 사랑이자 치매와의 싸움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물론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맛이 변해버린 식탁 앞에서 아이처럼 투정을 부리셨습니다. 이건 풀떼기뿐이잖니? 고기는 어디 갔어? 맛있는 거 다 어디다 놓고 맛없는 것만 차려놓고 나더러 먹으라는 거냐?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할머니의 모습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오히려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입맛을 돋우기 위해 더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를 사용하고
밋밋한 생선에는 향긋한 허브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식사 시간마다 할머니 곁에 앉아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파프리카는요, 어머니의 기억을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보석이래요. 이 고등어는요, 드시면 머릿속이 맑아져서 우리 손주 얼굴도 더 잘 보이게 할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표정, 부드러운 손길에는 어머니를 향한 깊은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병에 걸린 환자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지켜드려야 할 소중한 어머니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기적은 아주 작은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손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던 할머니의 입에서 모두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강아지 민준이 아니냐? 가족들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잊혀가던 손자의 이름을 할머니가 다시 불러주신 겁니다. 아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고 며느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불안해하며 집안을 서성이던 증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럽게 풀리며 예전처럼 환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변화는 할머니 스스로 식탁에 앉아 잘 먹겠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라며 먼저 감사 인사를 건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영양분이 아니라고. 그것은 뇌와 마음을 다시 깨우는 강력한 열쇠이며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담겼을 때 그 어떤 약보다 더 위대한 치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박영호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72회의 세월 동안 아저씨는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은퇴 후에는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져다 준 것은 휴식이 아니라 깊은 침묵과 고립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아내가 무언가를 물어도 아니 와 같은 단답형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아저씨의 세상을 단절시켰습니다. 결국 기억의 시계마저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이름을 잊고 며칠 전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도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치매 진단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막막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아저씨의 다친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것이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억 친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내가 거기 뭐하러 가? 귀찮아. 아내는 그런 아저씨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남편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를 돌보며 지쳐가던 아내 자신에게도 숨 쉴 구멍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따라 나선 복지관의 문턱. 그곳에서 아저씨의 삶을 바꿀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 친구 프로그램은 특별한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옛날 노래를 부르고 낡은 흑백 사진첩을 넘기며 저마다의 추억을 풀어놓는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진 좀 봐. 나 젊었을 때 딱 이 머리 모양이었는데, 이 노래는 내가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 춤추자고 했을 때 나왔던 노래야. 처음 몇 주 동안 박영호 아저씨는 그저 구석에 앉아 침묵으로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낯설고 어색하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담당 사회복지사와 동료 어르신들은 아저씨를 재촉하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차를 건네고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아저씨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천천히 오셔도 돼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깊은 배려의 표현이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던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던 아저씨가 자신도 모르게 옆자리 친구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 생긴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저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답형 대답 대신 나는 옛날에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기억해내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화제에 올리며 함께 웃었습니다. 뇌세포가 다시 연결되기라도 한 듯 아저씨의 눈빛에는 총기가 돌아왔고 언어는 다시 생명력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저씨는 거실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산책이나 갈까? 아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다정한 제안이었습니다. 다음날 두 분은 예전처럼 손을 꼭 잡고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아저씨는 복지관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마침내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박영호 아저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치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약이나 치료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대화와 진심 어린 교류, 나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공동체의 존재가 멈춰버린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이며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입니다. 70살의 이정희 할머니는 치매 중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이미 많은 것을 잊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침대맡에 하염없이 앉아 계셨고 옷을 입는 순서, 식사하는 방법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마저 버거워하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시간이 점점 과거에 갇혀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어린 손녀 10살 배기 수빈이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빈이에게 할머니는 그저 아픈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던 최고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빈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동화책을 들고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침대 곁에 앉아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이야기 한번 꾸며볼까? 수빈이는 동화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며 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파란 지붕들이 반짝이는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마법사가 살고 있었어. 그리고 할머니는 바로 그 마법사의 가장 친구인 거야. 자,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할머니는 처음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손녀는 어김없이 할머니를 찾아와 상상 속 모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마법사가 어젯밤에 별똥별 하나를 주었대. 그걸로 뭘 만들면 좋을까? 할머니, 친구 마법사가 사는 집에는 어떤 신기한 물건들이 있을까? 손녀의 끈질기고 다정한 질문들.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만들자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지금 기억나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의 세상 속으로 제가 함께 들어갈게요. 라는 사랑이 담긴 초대장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빈이가 마법사의 정원에 있는 나무들이 모두 시들기 시작했대. 어떡하지? 라고 묻는 순간 할머니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법사가 병든 나무를 살렸단다. 수빈이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수빈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손녀는 기쁨을 감추고 더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렸는데? 노래를 불러줬어. 사랑의 노래를. 그날을 시작으로 할머니는 조금씩 상상 속 이야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가 다시 예쁜 꽃을 피웠어. 바다의 거북이가 마법사에게 고맙다고 진주를 선물했지. 할머니가 뱉어내는 문장들은 짧고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논리와 감성과 창의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잊혔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되살아나고 멈춰있던 사고의 회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상상놀이는 할머니의 뇌에 놀라운 자극을 주었습니다.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축두엽, 창의력을 관장하는 전두엽, 감정을 조절하는 변형계까지 뇌의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종합적인 두뇌 훈련이었던 셈입니다. 담당 의사조차 할머니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언어 능력과 정서 표현 능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오후 손녀 수빈이와 함께 상상 속 세계로 모험을 떠납니다. 때로는 구름 위를 나는 용의 기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숲속 동물들과 대화하는 요정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의 기억은 희미할지라도 상상 속에서는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라 현실과 소통하는 길을 잃어버리는 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잃어버린 길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다리는 바로 논리와 사실을 넘어선 상상력과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 누구나 해봤을 법한 아주 단순한 동작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75세 최병호 할아버지는 치매와 함께 찾아온 무기력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손과 발의 움직임은 점점 둔해졌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말을 걸어도 별다른 반응 없이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어린 손자가 놀이삼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잼잼놀이에요. 잼잼, 잼잼. 손자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의 굳은 손을 감싸주고 천천히 손바닥을 폈다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손에 아무런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자의 힘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매일같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잼잼놀이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잼잼, 잼잼. 손자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적막하던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손자의 따뜻한 체온이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칙적인 리듬과 반복적인 동작은 잠들어 있던 할아버지의 뇌신경회로를 부드럽게 두드리는 노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다는 손자의 순수한 사랑이 할아버지의 다친 마음을 향해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손자가 잼잼을 외치며 손을 펼 때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스스로 움직이려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아버지는 마침내 손자의 리듬에 맞춰 아주 느리게 자신의 의지로 손을 폈다 오므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작은 성공은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손과 팔의 운동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할아버지는 식사 시간에 수저를 스스로 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와 목의 움직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정서적인 변화였습니다. 생기 없이 텅 비어있던 할아버지의 눈빛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손자의 얼굴을 가만히 따라보다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기도 했습니다. 그 미소는 수개월 만에 가족들이 본 첫 번째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잼잼놀이는 할아버지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할머니도 모두 할아버지 곁에 둘러앉아 잼잼 잼잼을 외치며 손뼉을 칩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지고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닌 따뜻한 가족이라는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재병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때로는 거창한 치료법이나 값비싼 약보다 이처럼 단순하고 소박한 스킨십과 교감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치고 함께 웃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뇌와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 분의 어르신을 통해 기적처럼 보이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들이 그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일어난 우연한 행운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감동적인 사례들은 결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명백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식단의 변화입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실천했던 지중해식 식단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한 대규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생선과 채소, 과일, 견과류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이 최대로 4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 주변에 10명 중 4명이 식탁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치매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회적 교류의 힘입니다. 박영호 아저씨가 참여했던 기억 친구 프로그램처럼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뇌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 결과 활발한 사회적 교류를 하는 노인은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으며 치매의 진행 속도가 30% 이상 늦춰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위한 최고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상상력과 창의력의 효과입니다. 이정희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했던 이야기 만들기 활동 역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 이야기 만들기 같은 활동은 언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측두엽과 계획 및 문제 해결 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상상력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뇌세포를 깨우는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입니다. 최병호 할아버지의 잼잼 놀이와 같은 손동작과 리듬 운동은 신경회로를 자극하고 뇌의 운동 피질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파킨슨 병이나 치매와 같이 운동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신경이 모여있는 곳이며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 전체에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만난 4가지 희망의 열쇠, 건강한 음식, 따뜻한 대화, 즐거운 상상, 그리고 단순한 놀이.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뇌와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네 분의 삶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치매는 한 사람의 기억이 사라지는 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치매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때로 무력감을 느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치매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김순자 할머니, 박영호 아저씨, 이정희 할머니, 그리고 최병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사랑이 담긴 건강식으로 식탁을 바꾼 가족의 결단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 나눈 이웃들의 따뜻한 기다림이, 현실의 벽을 넘어 상상의 날개를 함께 펼쳐준 어린 손녀의 순수한 믿음이, 그리고 굳어버린 손을 맞잡고 온기를 나누었던 작은 습관이 만들어낸 변화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아주 작은 시작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언가 해봐야겠다는 작은 결심,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연대,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작은 시작을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부모님, 가족,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오늘 저녁 부모님의 식탁에 건강한 채소 한 가지를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퇴근 후 지친 몸이지만 하루 10분만이라도 부모님 곁에 앉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그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앨범을 함께 넘기며 혹시 재미있는 상상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TV를 보시는 부모님의 손을 가만히 잡고 사랑해요 라는 말과 함께 잼잼 놀이를 해보는 겁니다. 쑥스럽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시작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일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치매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고 희망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지혜를 모을 때 그것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건강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